연이은 태풍에 큰 피해를 입은 삼척시와 양양군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돼 피해 복구에 국고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으로 좌초된 지 1년이 됐습니다. 현재 행정심판 절차가 더디게 진행 중입니다.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사업 제1지구에서 토지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데 시행업체의 자금력과 개발 의지에 대한 회의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폐특법 시효 폐지 법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대 기류를 보이자 폐광지역단체가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삼척시와 양양군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삼척과 양양 지역은 태풍 피해 복구에 국고를 지원받고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거나 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연이은 태풍에 따른 피해액은 오늘 오후 5시 기준으로 삼척 168억 원, 양양 20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오는 18일까지 중앙합동조사가 끝나면 피해액 기준을 충족하는 강릉시와 속초시, 고성군도 특별 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될 전망입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부동의로 좌초된 지 꼭 1년이 됐습니다.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행정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양양군 수건 사업인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지난해 9월 16일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마지막 보완 단계에서 부동의 결정을 내리며 좌초됐습니다. 양양군이 80여일 만에 환경부에 조정 신청을 냈지만 불수용 결정이 났고 지난해 12월 11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양양군에서 2차례 준비 서면을 내고 환경부 또한 2번의 답변서를 제출해 추석 후 현지 실사와 구술 심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2015년 시범사업 선정 이후 초안 통과와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등이 적법하게 진행된 사업을 적폐로 몰아가며 벌어진 과잉 처분이고 쟁점이 되는 산양 서식지 조사도 모자라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갖고 환경영향평가 본안도 통과하고 보완 단계에서 어떤 좀 저희가 보기에는 좀 정치적인 이유로 부동의가 됐다는 것이 어떤 좀 부당하다. 오색 주민들은 케이블카 부결 이후 말 그대로 잃어버린 1년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오색지구 상업시설은 50% 정도만 운영되고 그나마도 코로나19로 단체 버스 관광이 급감해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후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체험형 휴식 공간을 만드는 오색 자연휴양체험지구 사업도 늦어져 올해 연말까지였던 사업 기간이 내년까지 연장됐습니다. 타워 주차장 등 주차장과 걷는 길, 진입도로 확장 등 인프라는 마무리됐거나 진행 중이지만 케이블카 하부 정류장과 연계하려던 체험장, 쉼터 등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고 이제 지금 흘림골도 지금 막혀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여기 경제는 아주 최악이고요. 양양군 친환경 케이블카 추진위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빼고 오색지구 활성화를 말할 수 없다며 시간 끌기를 그만하고 조속히 제대로 된 결정을 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문제 가지고 질질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강원도민과 양양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정부를 상대로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한편 최근 강원도청 케이블카 전담부서의 직제가 개편되며 논란이 있었지만 인원과 업무는 그대로 유지하며 공동 대응에 임하고 있습니다. 40년 가까이 끌어온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새로운 돌파구를 맞을지 이대로 끝날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전자출입명부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만 다른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강원도가 클린강원 패스포트라는 이름으로 먼저 개발했는데 정부가 이와 유사한 전자출입명부를 내놓으면서 중복 정책이 돼버렸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강원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전자출입명부 클린강원 패스포트. 고위험 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갈 때 휴대전화로 NFC 태그를 찍는 방식입니다.
처음에 한 번만 QR코드를 찍어 어플을 설치하고 가입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휴대전화를 갖다 대기만 하면 인증이 됩니다. 그런데 이 클린 강원 패스포트는 강원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들은 정부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가 클린 강원 패스포트를 도입한 건 올해 4월.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국무총리 앞에서 담당 주무관이 시연을 한 지 한 달 만에 정부가 네이버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을 개발해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클린 강원 패스포트를 전국에 도입할 거란 예상이 빗나가자 강원도는 난감해졌습니다. 이미 시스템 개발 등에 10억 원을 투자한 상황이어서 도내에서는 클린 강원 패스포트를 쓰기로 결정하고 정부의 양해를 구해야 했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번거로울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강원도를 벗어날 경우,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강원도를 방문할 경우 다른 전자출입 명부를 써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젊으신 분들은 네이버나 이런 곳에서 QR 확인을 하는 걸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요구하시는데 저희는 또 이걸 하다 보니까 서로 맞지 않으니까. 강원도는 밀집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로까지 보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 설치가 안 된 공공기관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는 클린 강원 패스포트는 안 하나 봐요? 가까이 와주세요. 지금 측정 중입니다. 한 발 앞서 나갔다가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놓인 강원도는 클린 강원 패스포트 활성화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방식보다 강원도 방식이 더 편리하다는 겁니다. 1, 2초 만에 바로 출입이 확인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도 편리성을 보고 많이 이제 문의가 지금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석 대이동에 이은 가을철 코로나19 대유행의 위기감 속에 중복 정책이 돼버린 전자출입 명부. 이용자들의 혼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답답한 일상이 계속되면서 심리치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미술 전시와 온라인 상담 같은 다양한 기회들이 제공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한 가족의 평온한 모습이 화폭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따뜻한 가족애가 느껴지는 이 작품은 인도의 30대 여성 화가가 그렸습니다. 영국군이 탄 배가 지나가는 강물에 소주와 죽, 콜라 등 다른 국가에서 만드는 물건들이 떠다니는 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영국의 지배를 받은 과거와 다른 국가의 물건들로 넘쳐나는 현재 인도의 모습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위생 처리장을 미술관으로 만든 이곳엔 인도 유명 작가의 회화와 공예품 70여 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미술관이 무료 관람 전시회를 마련한 겁니다. 인도라는 우리하고 미술이 근거가 오방색을 가지고 이 친구들도 시작을 하는 현대미술입니다. 그래서 와서 산과 강을 보고 인도 미술품을 보면서 쉬고 좀 회복하라는 취지에서 코로나19 여파로 휴관하고 있는 정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맞춤형 상담을 준비했습니다.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진 청소년을 상대로 성격 유형 검사 등의 심리 건강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안의 그 생활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검사를 통해서 아이들의 습관이라든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 문제에 대한 온라인 상담들을 저희들이 진행하고자. 또 교육기관 상담시설과 지자체 보건시설, 지역의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는 국제복합관광도시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망상 3개 지구 가운데 제1지구는 토지 보상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지역사회에서는 시행업체의 자금력과 개발 의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망상지구는 1, 2, 3지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망상지구 3.9제곱킬로미터 면적 가운데 대부분 임야인 1지구는 3.4제곱킬로미터 면적으로 지난 2018년부터 동해 ECT라는 사업체가 개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동해 ECT는 망상 1지구의 52%가량인 1.8제곱킬로미터를 경매로 낙찰받았고 나머지는 보상 협의를 통해 부지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 시행자가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단계에서 지역사회 단체들이 대대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사업 부지 내 토지주들은 보상을 위한 사업 설명회나 공청회 등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또 사업 구역 내 26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동해시 소유의 땅도 무상으로 달라고 요청했다며 자금력마저 의심스럽다고 말합니다. 경제청에 수없이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해당하고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토지 소유주들의 민원을 묵살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의구심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망상 1지구의 개발 사업비는 6,674억 원인데 시행업체의 자본금은 현재 70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1% 정도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은 개발 사업체가 자본금은 부족해 보이지만 실제 2년 동안 300억 원 넘는 돈을 투자한 걸로 추산돼 사업 의지가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동해시 땅의 무상 귀속 요청은 관련법에 따라 의향을 제시한 것이었고 시유지도 토지 보상에 포함시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해 ECT가 개발 의지가 있고 기업의 사활을 걸고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되는 부분은 일단 토지 보상이 다 끝나고 또 그 토지 보상이 추진되시는 걸 보시면 망상 1지구 사업은 실시 설계 수립과 토지 보상이 진행 중인데 실시 설계 제출 기한은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의암호 선박 사고 실종자 가운데 아직 한 명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가족들은 이제 수색을 멈춰도 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최근 시청 공무원 등 10여 명을 피의자로 전환했는데요. 춘천시는 무리한 측면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 직후 40일 동안 북한 강변을 지키던 마지막 실종자 가족들이 힘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숨막히는 고통 속에 기다려온 아버지지만 긴긴 수색에 지친 다른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저희에게 이토록 소중한 분이셨던 만큼 그분들 또한 귀한 분들이셨기에 더 이상은 무리라는 가족회의 결과에 따라 춘천시는 수색을 잠정 중단하고 탁한 물이 맑아지면 다시 수색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안을 한 달 넘게 수사 중인 경찰은 최근 춘천시 공무원과 인공수초섬 설치업체 관계자 등 10여 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참변을 당한 기간제 근로자들과 숨진 주무관이 속해 있던 춘천시 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에서 국장과 과장 등 4명이 포함됐습니다. 또 의암호 일대 수상안전 분야를 담당하는 안전총괄과 공무원 2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초섬 담당 부서는 물론 수상 안전을 점검하는 부서까지 포괄적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춘천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수초섬 업무와 직접 연관이 없는 공무원들까지 피의자가 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이나 그런 과정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이 관련 공무원의 이제 무리한 그런 어떤 그 기소나 이런 쪽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황상 춘천시와 수초섬 업체, 기간제 근로자 간의 업무 지시는 얽혀 있었고 댐 방류와 기상특보 상황에서 작업용 선박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은 따로 없었습니다. 피의자들에겐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가 적용될 전망인데 공무원들의 명백한 과실이 입증될지가 관건입니다. 수사와 별개로 춘천시는 실종자 가족의 요청에 따라 의암호 순환구조대 설치와 수상안전 규정 지침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도내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폐특법 시효 폐지 법안에 대해 정부가 반대 기류를 보이자 폐광지역단체가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지난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도내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폐특법 시효 폐지 법안을 심사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시효 만료일이 5년 이상 남았다는 점을 이유로 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고한사북 남면 신동지역 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 정책으로 붕괴된 폐광 지역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폐특법 존속 논의에 적극 임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강원도가 한국판 뉴딜 사업과 연계한 강원형 뉴딜 사업 선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강원도는 오늘 한림대학교에서 강원형 뉴딜 사업 보고회를 열고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두 개 분야 가운데 강원형 뉴딜 사업 프로젝트로 추진할 사업을 검토했습니다. 3조 3,800억 원 규모의 강원형 뉴딜 사업은 수소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국비 사업에서 제외된 산악관광 등 48개 사업이 포함돼 있으며 12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시군의 분담 비율이 확정된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에 대해 정부가 승인을 할지 주목됩니다. 강원도는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합의한 강원도 60%, 시군 40%의 분담 비율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보건복지부에 농어업인 수당 지급을 위한 사회보장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승인이 날 경우 도내 8만 9천 가구에 625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1년에 한 번 한 가구에 70만 원이 강원도와 시군 분담 비율에 따라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도내 모든 교실에 기가급 무선망을 구축하고 교원용 스마트 단말기를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무선망 구축에 139억 원, 교원 스마트 단말기 지원에 5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